아버님 보시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보험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손해보험의 전산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설계사들이 설계를 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지금까지 보신 적도 없으실 거고 앞으로도 없으실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한번 가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종합보험, 뭐 암보험, 여성보험, 뭐 운전자보험, 뭐 치매보험 등등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종합보험 하나를 클릭을 해서 여기 올인원 플랜 보이시죠? 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출력을 해서 말 그대로 서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비 절감도 못하고 내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정확히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에즈금융 서비스 전용이라고 사업비 절감형 플랜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측에서 우리도 이거 사업비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길 좀 열어달라 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설계 시작을 누르면은 인적사항을 적는 이제 칸들이 나와요. 인적사항을 왜 적냐면은 말 그대로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이, 성별, 직업이 다 같은 사람이면은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10,000원을 내고 누구는 100,000원을 내요. 이거에 대한 비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함은 제가 그냥 고객으로 하고 연령은 기본적인 그냥 30대 남성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계를 해볼게요. 갱신주기 3년. 이걸 따로 누르세요? 누르라고 했었어요, 영상. 저는 애초에 3년으로 돼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칸들이 나와요. 네. 여기서 내가 잠시만요. 여기서 내가 말 그대로 선택을 하면은 이 특약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뭐 상해 사망을 눌렀다. 그럼 내가 금액 설정을 하면 말 그대로 상해 사망 특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말이 길면 뭐라고 했죠? 안 네,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상해 사망 이런 불필요한 특약들을 제외를 하고 제가 뭐 골절 진단비, 뭐 화상 진단비 그리고 뭐 암 같은 경우는 제가 3천만 원 그리고 쭉 내리다가 뭐 항암방사선 치료비도 넣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넣고 뇌의 모든 걸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넣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상해 수술비, 다쳐서 이제 수술할 경우 상해 수술비랑 이제 뭐 아파서 수술할 경우 질병 수술비, 그리고 암 수술비, 사대암 수술비, 그리고 상해, 질병 관련된 입원비, 그리고 암요양병원 암 직접 치료 비용까지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해서 제가 넣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519개 중에서 필요한 것만 제가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암, 뇌, 심장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죠. 30대 남자 기준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보험이? 2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보통 어머님들께서도 한 2, 3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은 이 보험에 제가 선택한 것들의 원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보장보험료가 얼마예요? 45,000원. 45,000원이죠. 네. 제가 지금 선택한 것들의 원가가 4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유일하게 색깔이 다른 칸이 있어요. 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최소보험료랑 최대보험료라는 게 나와요. 최소보험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가죠. 네. 최대보험료는 얼마예요? 58만 원 정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5,000원의 원가와 58만 원 최대보험료 사이로 내가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20만 원이라 하셨나요? 네. 20만 원이라고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보험료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에 있는 보장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보장보험료가 아까랑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45,000원짜리 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출력 버튼이 있죠. 네. 제가 이걸 출력을 해서 누군가가 서명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저는 45,000원짜리 보험을 20만 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이게 사업비에 대한 구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어떻게 질문이 많으신 어머님들을 보면은 20만 원이랑 원가에 대한 차액인 그럼 어디로 가냐? 그게 사업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차액은 여기 적립보험료라는 곳에 들어가요.
원가랑 이제 제가 설정한 금액의 차익이 15만 4천 원이에요. 이거 아버님 나중에 만기 때 환급된다고 하면은 어떠세요? 만기 때 돌려준대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아요. 왜냐면은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환급 받는 게 많았어요. 그러기에 적금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뭐 필요할 때 목돈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환급금에 대한 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만기 때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기가 언제일까요? 20년 뒤? 그 보험 납기 끝나면 아닌가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20년은 납부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만기가 몇 세예요? 100세.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사망보험금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99세 때 사망을 하면은 매달 15만 원씩 냈던 적립보험료는 소멸이 되고 설정돼 있는 사망보험금 100만 원만 지급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요즘 뭐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찌저찌 해서 100세를 넘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낸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100% 온전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상 만기금 환급률이 몇 퍼센트예요? 31.9%. 31.9%예요. 100%도 아니고. 내가 적립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아니요. 낼 필요가 전혀 없죠. 네. 만기 때 못 돌려받을 뿐더러 내가 그 전에 사망을 하면 다 소멸이 돼요. 보험사가 이런 구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합계보험료랑 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가 높은데 적립보험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금액을 설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 지워도 되나요 이거? 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30대 남자 기준으로 암진단비 7천만 원 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자 암진단비 7천만 원 기준으로 갱신과 비갱신이 있어요. 네. 갱신 같은 경우는 3천 원 정도를 해요. 비갱신 같은 경우는 대략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이게 원가예요. 그런데 갱신은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반면에 비갱신 같은 경우는 20년 오르지 않는 보험료예요. 20년만 내면 내가 심지어 100세까지 보장이 된대요. 아버님이라면 갱신을 고르시겠어요? 비갱신을 고르시겠어요? 고민될 것 같아요. 고민될 것 같으세요? 갱신? 맞아요. 대부분 비갱신을 고르세요. 비갱신. 왜냐하면 오르지 않는 보험료고 내가 20년만 내면 100세까지 보장이 돼요. 반면에 갱신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비갱신? 비갱신? 맞아요. 아버님 그럼 비갱신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아버님은 이미 걸려드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대부분 비갱신을 골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TV 광고하시는 것 중에 비갱신 말고 갱신 광고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 굳이 비갱신 오르지 않는 보험료라고 광고까지 하면서 비갱신을 가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저는 3,000원 갱신을 계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비갱신 11만 원을 하는 게 나을까요? 비갱신? 맞아요. 저는 비갱신이에요. 보험회사는요? 비갱신? 아버님은요? 갱신. 맞아요. 이 구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갱신인데 왜 그러냐? 실비에서 이미 겪어보셨어요.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실비랑 종합보험은 별개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비갱신을 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갱신도 가입을 하고 두 명이서 갱신 가입하고 비갱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번만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번 내고 해지를 했어요. 한 번 내고 해지했으면 이 사람은 3,000원밖에 안 벌었는데 이 사람은 11만 원, 12만 원이나 벌어요. 네. 그럼 보험사가 당연히 이걸 더 좋아하겠죠. 네. 왜? 보험은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90% 이상이 해지를 합니다. 더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00세 인생 중에 비갱신은 20년만 납부를 하면은 100세까지 보장이 돼요. 반면에 갱신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에서 점점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진단비를 클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장 개시일 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몇 회예요? 1회. 네, 최초 1회만 지급을 한대요.
무슨 말이냐? 암에 걸리면 그 암 특약이 삭제가 돼요. 한 번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비갱신은 만약에 20년이 됐을 때 암에 걸려서 7천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비갱신을 낸 사람들은 이 보험료를 내고 7천만 원을 받고 소멸이 돼요. 갱신은 이 금액을 내고 지급을 받고 소멸이 돼요. 여기서만 봐도 갱신이 이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금감원에서 제출한 그거에 의하면은 갱신으로 앞으로 내야 될 거를 비갱신으로 압축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 물론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암에 걸리거나 어떤 거를 진단을 받아서 삭제가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걸 또 가입을 해야 돼요. 결국 비갱신은 이 금액을 내고 이 금액을 내고 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은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가 돼야 돼요. 왜? 새로운 약물,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수술법 나오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생손 차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표적 항암이 없고 그냥 항암 치료에 머무르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옛날 보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지급도 못 받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결국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환급 받나요? 안 받아요. 네. 그걸 순수 보장형이라고 해요. 즉 환급금이 없어야 되고 환급금이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돈을 더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